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개념 정리편 3강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단원 중 세 번째 시간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강의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관련된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 등비 수열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지금 배우시는 순서는 앞에 배웠던 등차 수열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비수열입니다. 첫 번째, 등비수열의 뜻.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3, 6, 9가 아닙니다. 12, 24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얼마씩 곱해지고 있냐면 2씩 곱해지고 있네요. 곱하기 2, 여기 갈 때 곱하기 2. 일정한 수가 곱해져서 얻어지는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수열을 A1, 두 번째 항을 A2, 세 번째를 A3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처음에 있는 A1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등차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은 A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마씩 곱해지고 있나요? 라고 봤더니 2씩 곱해지고 있는 이 일정하게 곱해지는 값을 저는 R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이 R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거예요. 그래서 공차는 D라는 기호를 썼고 공비는 R이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R을 곱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A2는 뭐랑 같은 거냐면 AR과 같은 거예요. 셋째 항은요, 첫째 항에서 공비를 두 번 곱해서 만들어졌으니까 AR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수 법칙을 잘 기억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여기 n번째 항 있는 요 값을 우리는 수열에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일반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일반항이라고 붙여줬고, 일반항은 어떻게 곱해져서 만들어질까요? 첫째 항에서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를 한 번,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두 번,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n-1번 곱해서 만들어졌겠죠? AR의 n-1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일반항 표현할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 두 가지가 주어지면 됩니다. 그랬을 때 AN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n-1번 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고 해서 공식 AR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따져볼게요. 저식에서 봤더니 첫째 항은 3이요, 공비는 2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저 수열의 n번째 항을 나타내는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일반항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A의 뭐 7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3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4 곱하기 3이니까요. 3, 4, 12. 그 다음에 3, 6에 18, 190입니다 라고 해서 7번째 항은 190이에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비수열을 잘 푸시기 위해서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수법칙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192가 몇 번째 항인가요? 라고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면
얘가 과연 2의 몇 제곱인가를 찾아내실 수도 있으셔야겠죠.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분해하시면 돼요.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얘가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내 있는지를 찾아내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수승 저는 이 정도는 외워놨습니다. 뭐냐면 2의 10제곱까지는 저는 다 외웠어요. 2의 9제곱이 512고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알아놓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3의 5제곱? 3의 5제곱까지는 저 외웠어요.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그러면 3의 5제곱은 2, 4, 3 이런 숫자가 보면 좀 익숙하다고 느껴지셔야 돼요. 3의 5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의 4제곱 얼마죠? 625 이런 값들이 잘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지수법칙 또는 이 등비수열 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뭐를 하시면 된다? 소인수분해 하시면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수법칙을 잘 하셔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건 뭐예요?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을 때 AN은 AR의 n-1제곱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봤더니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어요? 1차식 몇 n 플러스 몇 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등비 수열은 뭐의 n제곱 꼴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 R에 관한 지수꼴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R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 곱하기 2의 n-1제곱의 요 2값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 R이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여기까지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등비 중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어떤 식이 성립했어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더라. 곱에서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등비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세 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어떠한 수 곱하고 여기서 어떠한 수 곱해서 C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습니다. B의 제곱이 AC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얘가 등비중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B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다. 가운데 있는 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 4, 8 진행하는 수열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얼마씩 곱해지고 있죠? 2씩 곱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얘가 등비수열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지면 얘는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거꾸로 판단하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이면 요 식이 만족하고요. 그리고 요 식을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럴 수도 있어요. B는 루트 AC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풀마 2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등비수열일 때 공비는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어요. 2, 마이너스 4, 8 이렇게 진행하는 수열도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얼마죠? 마이너스 2여 라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곱하면 양옆의 곱과 같죠.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운데는 원래는 사실 부호가 4도 될 수 있지만 마사도 될 수 있다더라. 마이너스 부호도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하는 게 팁입니다. 이게 등비중항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원래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점화식이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점화식이라는 말은 이제 없어요. 그냥 뭐만 나타내냐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표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 AN 플러스 1이 R의 AN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다음 번째 항은 전 번째 항에 R을 곱해서 만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다음 번째 항은
전번째 항에 R을 곱해서 만들어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인 거죠. 이게 주어지면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야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AN 플러스 1이 3배 AN을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다음 번째 항은 전번째 항에 3을 곱해서 만든 거잖아.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야. 개념 알겠죠? 요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요. 요것분의 요거의 비율이 항상 R로 일정하답니다. 그러면 요렇게 주어져도 공비가 R인 등비수열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곱하기 AN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요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죠? 가운데 거에 이거 빼먹었다. 제곱이 이렇게 붙어야 돼. 이 제곱이 붙으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옆에 곱과 같습니다. 이게 그냥 뭘 나타내는 거예요?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기요, 요기요, 요기요가 주어져도 똑같은 거고요. 요거를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값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다다음 번째랑 다음 번째 나눈 비율과 다음 번째와 지금 항에 나눈 비율이 항상 어떤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얘로 나누면 얼마죠? 2. 얘를 얘로 나누면 얼마죠? 2.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를 이거로 나눈 비율과 이걸 이걸로 나눈 비율이 일정하다. 그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요 등비중하고 똑같은 표현이고요. 대신 요식과 요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등비수열인 건 알지만 공비는 몰라요. 그냥 곱해지는 비율이 일정하다라고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요 표현들 얘가 뭐다?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더라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옆으로 넘어올게요. 문제에서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세 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A와 AR과 AR의 제곱으로 둔다 라고 문제 풀 때 팁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뤄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A-D, A 플러스 D. 그것처럼 여기서는 첫째 항, 다음 번째 항, 다다음 번째 항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낸 수열도 무슨 수열이 만들어지냐면 등비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그랬잖아요. 부분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4, 8, 16, 32, 64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으면 이 수열에 일정한 간격으로 뽑을 거예요. 만약에 2, 8, 32 이렇게 뽑아내면 2와 8과 32 뽑아낸 2, 8, 32도 무슨 수열이 만들어져요?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공비가 바뀌어지죠. 원래 수열의 공비는 얼마예요? 2, 4, 8. 공비가 2죠. 그런데 부분 수열로 뽑아낸 수열의 공비는 얼마예요? 4가 만들어지죠. 공비의 제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2N 또는 A2N-1 이렇게 뽑아낸 수열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등비 수열 찾는 방법은 요거 AN은 일반항은 뭐가 되냐면 2의 n제곱이에요. 왜냐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가니까 AN이 만약에 2의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A의 2n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냐면 n 들어가는 자리에 2n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2의 2n제곱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함수 대입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의 n제곱과 같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4의 n제곱이 만들어지고 얘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요거의 지수꼴이니까. 공비가 얼마죠? 4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났던 2, 4, 8, 16, 32, 64 가는 값이 2의 n제곱이었다면 그거의 부분 수열 2, 8, 32를 뽑아낸 건 4의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짝수 번째만 제가 지금 잘못됐네요. 뭔가가 2n 나온 거니까 2를 집어넣으면 제가 잘못했죠. 요 4의 n제곱은 요 수열이 아닙니다. 요 수열이 아니라 a, 2n은 지금 누구만 뽑은 거냐면 요것만 뽑은 거예요. a, 2n은 짝수 번째만 뽑은 거예요. 짝수 번째. 그쵸?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얘만 뽑은 거예요. 4, 16, 64 요거 뽑아낸 수열이 누가 되는 거냐면 4의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등비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일정한 간격 뽑아낸 것도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기억해 주시면 얘가 이제 등비 중항에 관련된 내용 전부입니다. 요 개념은 머릿속에 꼭 들어가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제가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등비수열의 활용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응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매년 또는 매회 일정한 비율로 어떤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지수꼴로 나타내져요. 그래서 그 값들을 요걸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요걸 먼저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퍼센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 드릴게요. 요걸 먼저 이해하시고 답을 알려드릴게요. 10,000원이요. 어떤 교재가 책값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10%가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얼마일까요?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10%는 퍼센트는 백분율, 비율이거든요. 100으로 났을 때 100 중에 몇이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10은 실제로는 수학으로 몇으로 표현하셔야 되냐면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 10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00원 중에 100분의 10이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는 0.1이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000원 플러스 이건 원금이죠. 그죠? 원래 돈에서 10,000원에 몇 프로? 100분의 10, 10%가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요게 더해져서 만들어져야 돼요. 요 값이 얼마냐면 1,000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 1,000원이 10,000원의 10%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10,000원에다가 1,000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11,0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게 가장 정석인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요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먼저 더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10,000원에서 10%가 인상됐다라고 하는 건 10,000원이 얘가 소수로 나타내면 0.1이잖아요. 원래 항상 전체는 얼마냐면 1이에요. 10,000원 자체는 1인데 그거의 0.1배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이 1.1배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 20% 인상했다라고 하는 건 요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곱하기 아싸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1을 그냥 딱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11,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원래 개념은 이 개념이 맞아요. 10,000원에 0.1배가 늘었습니다. 그 개념이 많은데 실제로 10% 인상했다는 건 어떤 값에 1.1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1하면 바로 이렇게 끝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아까 개념이 잘 이해됐다고 하고 좀 빨리 갈게요. 10,000원이 23%가 인상되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23%가 인상됐다는 건 10,000원에 1.2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1.23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바로 끝나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12,3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만원에 18%가 하락했대요. 하락했대요. 만원에 18%가 하락했습니다 라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원에다가 빼야 돼요. 얼마만큼을? 18% 비율만큼. 만원 곱하기 100분의 18을 빼주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냥 18% 하락했으면 전체가 1이었어요. 1에서 18%를 빼면 0.8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원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1-0.18로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원에 곱하기 0.82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면 이제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얘가 2년 3년이 지날 거예요. 가자. 만원이 23%가 인상돼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 금액에다가 또 23%가 인상이 돼요. 여기 아래로 갈게요. 여기에서 23%가 똑같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될까요? 이 값에 또 얼마가 돼야 돼요? 1.2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원에 23%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요 금액에서의 23%가 인상되는 거니까 이게 원래 값이 되는 거면서 여기다가 1.23을 곱하셔야 돼요. 만원에 1.23을 곱해진 값이 있었는데 이 값에 23% 이상했으니까 1.23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얘가 만원 곱하기 1.23의 몇 퍼센트? 제곱배가 됐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또 1.2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에 1.23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되겠죠. 3년이 지나면.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식으로 나타내면 끝납니다. 요 개념 이해될까요? 자, 요걸 써드릴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양이 A만큼 주어졌는데요. 매년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매월 또는 매회 요 시행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 R%로 증가합니다. 이랬을 때 N년 후에 그 양은 얼마가 됐을까요? 라고 하면 지수승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A에 늘어야 되잖아요.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R은 퍼센트인 겁니다. 퍼센트는 우리는 100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그거에 뭐가 되는 거냐면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등비수열의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회 일정한 비율로 R%가 감소해요. 그러면 이 값은 1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100분의 R을 뺀 거에 N제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한 거고 실질적으로 써먹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인구가 1000만 명이래요. 근데요 매년 4%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그랬을 때 10년 후 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얼마예요? 1000만 곱하기 4%면 1 플러스 100분의 4의 10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N년 후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비수열의 활용입니다. 저는 소수로 많이 표현해요. 요식은 소수로 표현하자. 1000만에 1.0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매번. 그게 10번 증가했습니다 라고 해서 10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구가 10만이에요. 인구가 10만 명인데 매년 요즘 뭐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요. 매년 인구가 3% 감소합니다. 이랬을 때 5년 후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봐요. 5년 후 인구는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0만에 1-100분의 3의 몇 제곱? 5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값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요거를 소수로 많이 표현해요. 10만에 0.97배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 값에 5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 얘가 마지막 등비수열의 활용 단원이었습니다. 여기 캡처 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등비수열 관련된 개념은 여기 부분이 다예요. 마지막 요 활용까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요 개념만 머릿속에 잘 익혀 놓으시면 실제로 새로운 용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걸 응용하는 문제만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해 나가면서 조금 더 활용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강의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에 관련된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